안녕하세요. 독일 커뮤니티 구강케어 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혜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인구 변화와 독일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커뮤니티 구강케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재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인구 변화와 구강 건강입니다. 독일은 선진국들 중에서 고령화를 매우 빨리 겪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노인 인구 65세 이상 7%에 이미 1932년에 도달이 되었었고요. 초고령 사회에 2009년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앞서서 이미 겪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의 인구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운데 연령대가 많고 유소년 인구가 적은 머쉬룸이라고 하는데요. 버섯 모양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독일도 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060년에는 이 버섯 모양에서 기둥 모양이 되는 필라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구조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일에서 어떤 일들을 먼저 겪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독일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복치료, 수술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가 커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커버된다는 것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보철까지도 50% 커버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철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정과 예방치료에 대해서도 전체가 커버가 되는데요. 단 여기서는 18세 이하에 대해서만 커버가 됩니다. 이렇듯 독일은 치과 전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건강보험 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치과 보장을 하고 있는 독일인의 구강 건강은 어떠할지 최근에 이루어졌던 독일의 구강 국가조사 5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기 자료는 전체 독일에서 샘플링한 사람들을 모시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5기 자료의 특이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젊은 노인과 더 나이 든 노인으로 나눈 것이 이 5기 구강건강조사의 특징입니다. 좀 더 젊은 노인은 65세에서 74세를 의미하고요. 더 나이 든 노인은 75세에서 100세까지입니다. 국가구강건강조사에 75세와 100세를 목표 집단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구강검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또 독특한 점입니다. 보시면 75세에서 100세 나이 든 노인에 대한 조사 항목이 12세 아동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아내고자 국가구강조사에서 노인들에 대한 검진을 수행하고 또한 75세에서 100세까지를 더 나이 든 노인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이렇게 광범위한 치과 치료 보장에 따라서 독일의 구강 건강이 과연 매우 좋을까요? 네, 이 독일의 구강 건강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진국의 모임, 또 다른 모임에 해당하는 G7 국가들을 서로 비교한 것인데요. 우식 유병에 있어서도 DMFT 0.5로 매우 낮고 이 7개 국가 중에 가장 좋았고요. 심각한 치주 질환의 유병률은 10%로 또 나머지 6개 국가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무치약률도 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독일은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또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치과 치료를 받은 비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의 구강 건강 수준이 높아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좋은 치과 치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고정성 치과 보철물로 대치된 치아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아래 그래프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과 높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별로 차이 나지 않아서 치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또한 독일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좀 더 젊은 노인은 65세에서 74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연 치아 수가 97년에 10.4개에서 13.8개로 늘어나서 이 5기 구강조사가 이루어졌던 2014년에는 17개로 늘어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도 이 독일의 노인들의 구강 건강도 매우 좋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준의 구강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 독일의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강 보건의 과제는 더 나이 든 노인, 75세에서 100세에 해당하는 그런 노인들의 치료입니다. 65세에서 74세의 노인들을 보면 이것은 2005년의 자료고요. 이것은 2014년의 자료인데 전체 틀니를 한 사람이 65세에서 74세의 더 젊은 노인들에게서 전체 틀니를 한 사람이 2005년에는 22.6%였는데 2014년에는 12%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등도의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변화하지 않아서 여전히 노인들에게 중등도의 치주 질환은 존재하고 그것들을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2005년에 더 젊은 노인에 해당했던 65세에서 74세의 노인의 질병 양태와 2014년에 조사한 75세에서 100세 사이의 노인, 더 나이 든 노인의 질병 양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에서 74세 정도의 노인이 가졌던 건강 수준을 이제는 75에서 100세 사이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동일한 구강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연세는 더 많은 그런 노인들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놓여 있다.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의존적 노인의 치료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은 75에서 100세 사이의 나이 든 노인 중에서도 우리로 따지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따로 요양보호사나 또는 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늘색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care needs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에 비해서 파란색,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치과 치료는 덜 받았고 치은염은 더 높았고 그리고 무치약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치과 치료를 받는 그 량은 적었고 그리고 스스로 칫솔질 위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독일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강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사회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다들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렇지만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75세에서 100세로 대표되는 굉장히 나이 든 노인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돌봄이 필요한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의존성 노인들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차이가 나지 않게 마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게서 치과 치료를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었던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독립적인 노인과 의존적인 노인도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 목표로 하여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독일 커뮤니티 구강 케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계속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과 의료입니다. 여기서 이 콘셉트라는 것은 독일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컨셉에 해당합니다. 컨셉트에 해당하고요. 우리말로 개념이고요. A는 나이 든 사람, B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을 위한 치과 의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묶어서 같이 같은 그룹으로 묶었다는 것이 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보고서가 2010년에 발간된 영어로 하면은 장애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구강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장애와 고령을 가진 경우에는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구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독일 치과의사협회 치과계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분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본인의 구강을 깨끗하게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치과에 왔을 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단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이동성, 모빌리티, 두 번째는 구강위생, 하이진, 세 번째는 치료의 협조도,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치과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급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 문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치과에 스스로 방문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의료진이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방문에 대한 방문료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방적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치과에 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치료와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형으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GKV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굉장히 넓은 수준의 그런 독일의 구강보험 급여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넓은 급여 범위이긴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에게 스스로 치과에 올 수 없고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치과에 오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스탠다드 급여로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구강위생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방적인 추가 처치가 급여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치과에 오더라도 자기가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의료진에게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더 어드밴스드된 치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라피에 대해서도 단지 표본적인 평범한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급여를 넘어서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신 마취도 급여로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항목이 제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한번 예방에서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이 높은 자에게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서 구강위생활동 또는 보철물 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평범한 보험 가입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강검진에 대해서 또 구강보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케어 플랜 그리고 트리트먼트 플랜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잘 닦이기가 어려운 치아의 클리닝에 대해서 그리고 덴처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경성, 연성 부착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불소 도포에 대해서 실란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예방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방 항목은 광범위한 건강 범위를 자랑하는 이제 독일에서도 18세 이하에게만 급여로 제공되고 성인에게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들이지만 이 사람이 의존성이 높아서 스스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 급여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 보고서에서는 담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독일 치과의사협회와 여러 학회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개선안 또는 개혁안인 A&B 컨셉 초안을 작성을 하였는데 이것의 첫 열매로 2012년에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방문비가 급여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한 노력의 결과와 성과로서 실제적으로 사회보장 그 제도로 이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 예시를 뽑아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법규 제정에 해당했고요. 이후에 예방과 치료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전자건강보험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이던 것이었는데 이 카드를 거기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전자건강카드로 변경할 것이 제안이 되어서 치과와 의과가 또 여러 치과 사이에서도 데이터 전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여러 의료진이 방문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보다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원래 이 요양시설에 촉탁 치과의사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었고 촉탁 치과의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9년에 모든 요양시설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두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법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방문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문하는 데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거리에 따라서 더 이제 그 방문비가 이제 가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동 거리가 25km가 넘고 그러면은 이제 여행 수당이 제공이 되어서 그 치과를 비워야 되는 부재 시간을 또 8시간 이하 초과로 나누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숙박을 해야 된다면은 숙박비도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방문에 드는 비용이 보전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 가입자를 방문함에 따라서 38점에 해당하는 그런 또 급여를 받고, 근데 그 보험 가입자에게 방문을 했는데 같은 가정에 같이 묶여 있는 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같은 가정에 가면은 여러 사람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점수가 부여가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점수가 부여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협력 계약이 없는 요양시설을 방문했을 때, 협력 계약이 있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방문을 했을 때, 요양이 필요해서 더 좀 그 방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방문 급여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의 커뮤니티 구강 케어 제도는 기존에 치과 의료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에서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치과 치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그렇지만 치과 치료 필요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진이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언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 독일 커뮤니티 구강케어 제도 정비 과정은 다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독일 치과의사 협회 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근거를 수집하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 근거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그 개발한 급여 항목을 실제로 법규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것이 이런 3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독일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았던 근거들은 지금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고령 인구와 그리고 장애인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과 필요는 높은데 치과 서비스는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계속 마련을 했고, 이 비워진 갭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급여 항목들을 개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근거 축적과 이것에 맞춘, 여기에 기반을 둔 급여 항목 개발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은 이렇듯 다양한 캠페인 및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근거를 축적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잘 개발해 놓은 항목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업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활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 활동이 1번만큼이나
근거 축적과 항목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또 독일에서는 본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자료와 강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서 배웠던 이제 치과의사협회 분들과 또 대학에서 노인 치과학을 하는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이 이제 닥터 질러인데요. 이 닥터 질러는 그 EU 국가들이 브리티시 덴탈 저널 영국 치과의사 협회지에 거기에 각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리즈물을 실었을 때 그것의 대표 저자로서 작성을 했던 지금 말씀드렸던 독일의 구강제도 개선과 노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강의안에서 비롯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안에다 출처를 표기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시고 연구해 주셨던 노년 치약회 임원분들과 그리고 저희에게 그 가감 없이 그리고 충분히 독일 치과계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런 독일 치과의사협회 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독일만큼 또는 독일보다 더 좋은 제도와 구강 건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또 조언 주실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